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정치 사회의 가장 핫한 현안,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진보의 시각으로 들여다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하는 진보의 향기. 오늘도 심상정 의원께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정의당에 요즘 반가운 소식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11.6%를 기록했고 7주 연속 상승, 3주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당내에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그 진보 정당 이름으로 정치를 시작한 지 한 20년 다 돼가거든요. 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진보의 향기를 느끼고 계신다.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의당 지지율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은 네. 국민들의 정치 변화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2020년 총선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이 소모적인 대결 정치 로 일관됐던 87년 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정치 체제로 재편되는 정초 선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하, 네. 이게 지지율이 10%가 넘은 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인가요? 오랜만에 돌아오신 일인가요? 11.7%라는 건. 그 초창기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23%까지 갔었습니다. 그랬었군요. 예. 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네. 자,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 무선 70%, 유선 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무선 전화 80%와 유선 전화 20%를 병행해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요. 표본 오차는 95%포인트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은 3.8%였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같이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같은 이게 양당 위주의 정치 지형에서 정의당의 확장성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하는 점일 텐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선명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기해 왔는데 이제 선명성뿐만 아니라 이제 책임성을 강화하는 대안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책임성. 예. 그리고 좋은 정치인들을 양성하고 또 영입해서 확충하는 일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예. 선거제 개혁. 마침 이번에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게 되셨나요? 네, 제가 맡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민심이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되는 그런 제도 개혁을 이뤄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안 얘기로 좀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안정당 또 책임정당의 모습과 관련해서도 또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문제가 여전히 시끄러운데요. 8,350원. 이게 노동자와 사용자가 모두 반발하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당에서는 이번 인상이 실망스럽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셨는데요. 뭐가 제일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인상률도 물론 아쉬운데요. 문제는 이제 얼마 전에 산입 범위를 확대해서 실제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무력화됐다는 거죠. 그 물먹인 쇠고기라고 하셨던데. 그래서 그 지금 8,350원 10.9% 인상인데 한국노동사연구소 통계로 보면은 한 20만 명은 10.9%가 아니라 2.2% 효과밖에 못 누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번 법 개정으로 한 40만 명 정도가 최저임금 수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분들의 대부분 한 58%가 비정규직이고 또 절반 이상은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률만 가지고 지금 뭐 높다 낮다 이야기할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취약계층은 더 고통받게 됐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당장 2020년 만원 공약도 지금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 인 거고 대통령이 사실상 지금 사과하면서 포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뭐 공약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정될 수는 있어요. 뭐 대통령도 사과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의 인식을 보면은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는 아주 상반된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말로는 속도 조절을 이야기했지만 이미 말의 기술을 거꾸로 돌린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최저임금 인상 공약만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제이노믹스 자체가 떠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용자 측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지금 거세잖아요. 특히 이제 편의점 가맹점주 같은 분들이 뭐 심야 할증이나 뭐 카드 결제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또 영업점 폐쇄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향후 계획을 내놓고 계시는데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지금 장사도 안 되죠. 또 가게세는 뭐 좀 될 만하면 팍팍 올리죠. 네. 카드 수수료 내야 되죠. 네. 게다가 이제 인건비까지 오르면은 지금 뭐 중소 자영업자들 또 영세 기업들 당연히 그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한간의 오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네. 원래 이 소득주 성장의 이름은 임금주도 성장이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명칭을 바꾸게 된 거는 네. 최저임금 인상하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서 네. 영세 자영업자들 소득 증진을 강력하게 병행 추진해야 된다는 게 아하. 원래 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은 됐는데 자영업자들을 위한 여러 구조적인 문제. 구조적인 네. 경제민주화 조치들은 네.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네. 이 두 바퀴로 굴러가야 되는데 한 바퀴가 조금 굴러가다가 한 바퀴는 정지돼 있는데 그럼 다른 한 바퀴를 빨리 굴리려고 해야 되는데 네. 굴러가던 바퀴를 뒷바꾸고 한 셈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 꼬이게 된 건데 오늘 지금 당정 회의하는 거 잠깐 보고 왔는데요. 네. 이제 자영업자 대책을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겠다는 말은 그렇게 했어요. 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를 10년 동안은 이제 안정적으로 장사를 하도록 하고 네. 10년. 또 가게세 올라가는 것도 좀 통제하고 네. 그다음에 가맹점 본사들의 그 갑질 횡포 이것도 좀 강력하게 억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부터 개정된 하도급법이 네. 적용이 됩니다. 예. 그 개정된 하도급법은 이제 제가 개정안도 냈었는데요. 말하자면 그동안에는 원재료 가격이 오르는 경우만 납품단가 인상을 하도록 했는데 예. 이제는 이제 인건비가 오를 때도 납품단가 인상을 인상할 하도록 수 있도록.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영세 중소기업이라든지 네. 또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하청 단가 요청하고 또 가맹 수수료나 로얄티, 물류비용 이런 것들을 인하할 수 있도록 네. 교섭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오롯이 가는 상황이 아니라 네. 대기업에게 그 부담이 좀 나눠질 수 있도록, 네. 그것을 가시화시키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그 중소상인 자영업자 연합 회장님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국회 그 구조적인 문제 또 골목상권 규제 등과 관련된 각종 법률들이 다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발목이 잡혀서 전혀 통과가 안 되고 있다. 네. 이게 정부만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국회의 책임도 상당히 커 보이는데. 국회의 책임이 결정적이죠. 자영업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 근데 이제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국회를 지금 말씀하신 그 관련 법들은 지금 본물처럼 나와 있습니다. 네. 저도 다 냈고요. 또 우리 당도 다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들을 다 내놨는데 네. 문제는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지금 보수 야당에서 계속 발목만 잡고 있는 게 중요해요. 네. 이번에도 을과 을 싸움을 부추기는 데 앞장서는 네.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고요. 그다음에 여당의 역할이 뭡니까? 여당은 야당을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네.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홍영표 원내대표가 강력한 의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원구성이 됐으니까 임시국회를 열어서 자영업자 대책을 선처리하는 네.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심상정 의원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최저임금과 관련한 후폭풍, 그러니까 후폭풍을 또 과장해서 보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어떤 네, 경우에는. 네, 네. 그런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양쪽 다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만한 대책은 그럼 있는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실 수 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지금 제가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 네. 또 자영업자 그 여러 단체들하고도 저희도 수시로 의견 네. 교환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분들 문제인식은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 그 부담을 오롯이 네. 중소기업이나 또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게 문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진짜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우엔 재벌 대기업들의 원가 후려치기. 아, 예. 연초되면 이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본사의 갑질이고 네. 또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은 좀 장사 될 만하면은 이제 가게세 계속 올리니까 예.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전선을 약자 대 약자, 을 대 을의 갈등으로 이렇게 몰고 가지 전형적으로 말고, 네. 몰고 가는 게 지금 재계와 보수 언론 또 지금 일부 보수 야당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정말 그 본질을 호도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민주화 구조개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네. 그래서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또 저임금 노동자들의 그 소득 증진을 통해서 소득 증진과 소비 여력을 늘려서 네.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게 소득주도 경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과 함께 또 과감한 조정과 신산업 이런 어떤 성장 동력을 마련하라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내놓지 않고 네. 조금 그 소득주도 성장에 거의 첫발을 뗀 거를 다시 도루묵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쪽도 네. 저쪽도 다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책임자이자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 운영에 부정적 영향이 된다. 이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를 앞장서서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요한 게 지금 글로벌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가계부채 증대라든지 또 무역 분쟁 때문에 네. 하반기에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네.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 나온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의존도가 68% 되거든요. 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 다 20% 안짝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내수 중대를 통해서 네. 그동안의 대기업 수출 주도 경제를 내수 중심으로 바꾸는 전환시키는, 과감한 구조 개혁을 하라는 게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인데 네. 지금 저는 김동연 부총리한테 묻고 싶어요. 도대체 혁신 경제가 뭔가? 네. 과거에 대기업 규제 완화로 일관했던 박근혜 정부의 혁신 경제와 창조 경제와 혁신 경제가 무엇이 다른지 좀 저는 그것부터 김동연 부총리는 해명하고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내놔야 된다고 보고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이 하반기 경제 리스크 요인이 아니라 김동연 경제팀의 무능 이것이 저는 알겠습니다. 경제 예.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온 줄 다 잘 참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보의 향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